자, 이번에는요, 차트사의 한국조경 살펴볼게요. 한국조경은 조경사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리나라 조경이니까요. 너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조경은 일단 어떤 시대에 뭐가 있었는지부터 제일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고구려, 안학궁, 장안성, 백제, 임류관, 국람지, 왕응사. 그 다음에 신라에는 산성이 되게 많았죠. 그 다음에 황용사, 그 다음 목단시가 전해졌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안압지 포석정이 있는데요. 조경사에서 제일 조경의 유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온 시대가 통일신라 시대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오면서 궁궐정원 많고요. 그 다음에 사찰, 객관정원 이렇게 구분되면서까지 조경 유적지가 많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조경의 거의 조경사에서 클라이막스 굉장히 성숙하고 또 민간주택이나 소세원 이런 굉장히 멋진 것들까지도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플러스해서 한국 조경사에서는 문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문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류각은 동사각목, 대동사강, 삼국사기 이런 책에서 보니까 그 임류각에서 뭘 했다 그런 글을 통해서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추하기 때문에 어떤 기록지에 어떤 유적지가 있었는지도 같이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것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도 남아있지만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의 유적들은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터만 남아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대부분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마찬가지로 포석장 안압지 지금 남아있지만 원래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했고 하는 것들은 이 기록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조선시대 오면서는 특히나 또 별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별장 같은 그런 개념의 정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서원. 요거는 지금의 뭐라고 할까요? 학원 비슷한 거? 서당이 공립학교였다면 서원은 사립학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하신 도산서원, 소수서원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그분을 기리기 위한 사당 겸 해서 또 서원도 만들어지고 있었죠. 근데 그 주변이 서원은 굉장히 주변이 환경이 되게 좋아요. 자연환경도 좋고 막 그런 데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서원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찰 조경해서 조선시대는 특히 조경의 클라이막스에 아주 유명한 위대한 조경 역사지가 굉장히 많죠. 자, 한국조경사 일단 괴간을 한번 봅시다. 크게 별표 3개인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동양조경사 중에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서 그러면 비교했을 때 한국 적용의 특징이 뭐냐, 중국 적용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비교해서 딱 물어보거든요. 자, 한국정원은 신선사상이 대부분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연못에 섬을 3개 두고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다리를 만들지 않죠. 그런 사상. 그 다음에 직선적 윤곽선.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연 그대로를 본딴 정원이다 보니 굉장히 곡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연못이든 정원 유적지의 대부분은 직선이에요. 연못 특히 이렇게 방지라고 네모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자연 곡선지가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오죠. 자연 곡선지 고구려 안압궁과 신라 임해전 지원 즉 안압지는 자연 곡선지에 해당이 되죠. 풍류생활의 장이고 자연과 일체감 형성시키는 것이죠. 정원이 자연의 일부이다. 그래서 사실 일부러 인위적인 경관을 우리 집 정원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집 정원을 자연에다가 두고 있는 자연을 조금 변형시켜서 우리 정원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완전 자연과 일체되는 그런 정원이 우리나라 정원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 조경예술의 문화사면에서 힘의 예술, 꿈의 예술, 슬픔의 예술, 멋의 예술
자, 예부터 명산의 의미는 이러했다. 원시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요까지는 뭐 크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만은 고조선은 유라고 해서 짐승을 키웠다. 그 다음에 각 구선대 이런 것들 유념해 보시고요. 고구려 들어오면서 국내선과 안압군, 고구려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한 그런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안압궁이라고 해서 고구려 장수왕 때, 전성기 때 그 안압궁의 5곳 궁을 중심으로 해자랑 그 토성벽이랑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수 있죠. 자, 이 안압궁 안에 정원은 가산이 일단 있었어요. 일부러 쌓은 이런 산이죠. 국내에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지형의 변화고요. 풍수지리는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풍수지리는 아니에요. 음양오행설이나 사신주 신앙이에요. 동양정형사를 공부하실 때 특히 여러분은 이게 무슨 사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가를 꼭 유념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일본보다 5세기 앞선 것이고요. 자연석 사용했고 지당, 연못이 있었다죠. 자, 그 장안성이라고 해서 양원왕 때 고구려 후기의 도성이죠. 해자가 필요 없었고 원래 대동강이 있어서 그다음에 4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성은 궁궐을 보호하고 북성 산성이고요. 중성은 관할을 싸고 있고요. 외성은 민가를 싸고 있고 그렇게 4개의 성이 안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이렇게 4단계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백제 입류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류각은 동성왕 때 궁의 후원이고 버드나무 심었다고 기록이 있어요. 왕응사, 불교의 흔적이죠. 미륵사, 이런 기록에 있고요. 모스에서 뱃놀이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비성 내 궁남지, 백제 궁남지 유명하죠. 그 다음에 노자공이 그 수미산 5도를 일본에 가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 적용이 백제의 노자공이라는 사람이 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백제의 석연지라는 것이 이것이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발굴된 것인데요.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새겨진 기록에 정원용 정겸물로 황황석으로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이런 만든 돌에다가 연꽃을 띄워서 이렇게 감상을 했었다 하는 그 석연지의 기록이 있답니다. 자, 신라는 뭐 그냥 신라일 때는 산성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 오면서 그 임해전 지원이죠. 안압지. 뭐 동궁, 그러니까 세자가 묵었던 건물, 동궁에 딸린 부속 연못이었다. 자, 안압지는 안하지라고 해서 기러기가 서식하는 곳이라 해서 바다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 신선이 살고 뭐 그런 곳이 아니라 바다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부러 연꽃도 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 봉우리들도 막 산들을 상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거기는 수전이나 뭐 뱃놀이, 그 위락 공간이었다. 그 다음에 서안 남한에서는 2.5m 되는 다른 곳보다 좀 높고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저절로 이렇게 차면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물의 수위를 저절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그게 굉장히 이 안압지에서 중요한 것이죠. 입수구와 출수구 물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서 나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 제가 안압지 공간 구성도 해서 그림을 딱 그려놨습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북쪽이 이쪽인데요. 서쪽과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호환이 직선이에요. 서쪽은. 그 다음에 북쪽이랑 동쪽은 곡선이에요. 그 문제에 그렇게 나오겠죠. 서쪽 호환은 직선이다. 북쪽, 동쪽은 곡선 호환이다. 자, 대도, 중도, 소도가 있는데 이게 대도고요. 중도, 소도예요. 그러니까 대도는 소도의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중도가 제일 상단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돼 있어야 되겠죠. 자, 조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봉우리들은 중국의 무산 12봉을 본딴 것이라고 합니다.
망하에서부터 성천까지 이거를 해석해 보면 뭐 안개가 낀 뭐 산이다. 그다음에 학이 내려온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12개의 무산 중국의 무산 12봉을 본탄 글씨라고 합니다. 자, 포석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죠. 안에 12개 그 돌이랑 바깥에 24개 돌이 있는데 이거는 24개의 24절기, 12개의 그 12개월 그거를 상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요 중간에다가 잔을 띄워서 물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여기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자기 앞에 술잔여매 한 잔 마시고 도시를 읊고 했던 그런 풍류의 장이다. 그래서 왕이지 난정기 곡수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지 난정기에 있는 곡수연하고 연관이 깊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죠. 자, 사자류택이라고 해서 헌강왕 때 철따라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자리를 바꾸어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름이 다르죠.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레를 한번 볼게요. 이 바레는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는 그 나라죠. 자, 그래서 고구려 안악군과 같은 꽃 같은 비슷한 정원이 있었고 모든 것이 고구려를 흉내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시대인데 요거는요 중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그 세계 서양 종교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시대에 뭐가 있었냐, 이 시대에 뭐가 있었냐 하는 이야기들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풍수지리가 고려시대 때 도성을 위치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고 금원이라고 해서 궁궐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화원, 동지, 격구장. 이 격구장은 의종 때 폴로, 영국의 폴로 경기 마상하키 같은 경기장이죠. 풍치조성하고 정자 있었다. 그 다음에 석가산으로 돌을 쌓았다. 돌을 쌓아서 삼봉우리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석가산 기법 변천을 제가 표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딱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표를 보시고 석가산의 기록들을 문제를 잘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석가산은 굴곡이 심한 돌을 석회로 굳혀 쌓아 올린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판석을 납작한 판을 이렇게 해서 겹겹이 쌓아 올린 그런 형태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수원 정원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사원 경원으로 이자연이 청평사 은가생활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거는 일본 고산수식에 영향을 줘요. 여기 공간구성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조경하면 요 문수원 정원, 선정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공간이 A, B, C, D 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 A에 북원, 동원, 중원, 남원 이렇게 있는데 북원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은 여긴 또 뭐가 있는지, B는 뭐가 있는지, 중원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공간에 뭐가 있었는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공간 구속도를 그려놨으니까 이걸 꼭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보고 빈 종이에도 한번 꼭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서 이렇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찰 정원 있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고구려 정원식물인데 이규보의 동국이산국집에 보면 각 나무들을 그때 시대 이름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이게 그 고려시대 동국이산국집에 적혀 있는 나무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해서 문제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조선시대 보겠어요. 조선시대는 이제 근세에 해당되는데 풍수지리, 음양오행, 유교 이런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죠. 유교 사상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인의 예지신인데 특히나 임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고 임금이 계신 집이 100칸이라면 사대부 주택은 99칸까지는 질 수 있지만 100칸까지는 못 짓는데 그게 유교에서 뭐냐는 거지. 인의 예지신 중에서 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었어요. 예의죠, 예의. 윗사람에 대한 예의.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조금 나온 적 있어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자연과의 조화, 융합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정교에서 좀 벗어나서 석가산, 치석, 괴석 이렇게 조형과 장식, 조형과 실용
이 그 조형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요거 우리나라의 그 한국적인 색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잘 보셔야 돼요. 하마석, 석연지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궁원에서 경복궁, 경회루, 교태원, 후원 이거는 시험에 뭐 어느 해에도 안 나온 적이 없는 그런 부분이죠. 조선시대 궁궐에 가는 거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경복궁. 근데 중요한 것은 공간 구조 외워야 되고요. 치조 공간, 뭐 공간 분류 이렇게 외워야 되고요. 요 경복궁 안에는 경회로 지원이 있고 교태전 후원이 있고 향원전 지원이 있고 따로따로 좀 공간이 이렇게 분리돼 있죠. 건물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외우셔야 되죠. 한 번쯤 다 가보셨기 때문에 크게 그 세세한 것들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경복궁에서 광화문 들어가서요. 근정전, 사정전, 강량전, 교태전 후원이 있고요. 경회루 지원이 있고요. 향원정 지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느 쪽에 왼쪽에 북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공간도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창덕궁이죠. 창덕궁 태종 5년에 별궁이죠. 풍수에 따라서 만든 별궁이에요. 자, 부용정부터 시작해서 주한루, 어수문, 어수당, 영견당, 반월지까지요. 요거 창덕궁 공간 구성도 여기 있어요. 근데 창덕궁은 창덕궁 후원 여기 후원하고요. 낙선제 후원이라고 두 군데로 굉장히 구분될 수 있고요. 특히나 여기 창덕궁 후원 여기 이쪽 부분에 농산정, 소유정, 취한정, 태극정, 정의정 정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것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농산정, 소유정, 취한정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서 A에서부터 부용정력, 애련정력, 그 다음에 관람정력, 그 다음에 D는 옥류천력 해서 각각의 공간에 어떤 정자가 있었고 이 정자는 무슨 형태고 육각형 형태다, 부채꼴 형태다 여기 다 적어놨어요. 요게 하나하나 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옥류천력에 있었던 정자가 아닌 것은 있는 정자가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섞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형태가 맞는 것은 어떤 것은 육각형이고 어떤 것은 부채꼴이다. 그렇게 그거 잘 보고 외우셔야 돼요. 자, 낙선제 후원은 뭐 계단식 후원으로 1단, 2단, 3단, 4단에 각각 단에 뭐가 있었는지 꿀뚝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통명정 원 요거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출제 빈도는 뭐 높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단식 후원입니다. 자, 민간정원 조선시대 넘어오면서요. 주택정원 앞마당, 사랑마당, 사당마당, 뒷마당까지요. 요거는 사랑채, 안채, 사당채, 그다음 행랑채, 별채 뭐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붙여진 그 마당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대부 주택에서도 후원 중심. 그러니까 앞마당에 또 여자들이 귀가하는 곳이고 정원 요소가 아예 없어요. 그랬고 사랑마당하고 뒤에 뒷마당에서 조경 요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식법, 제식방법. 자, 요거 시험에 많이 출제되던데요. 뭐 풍수지리 때문에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주거 공간에 대해서 문 앞에는 어떤 것이 적절하고 어떤 것이 꺼리고 중정에는 어떤 것이 적절하고 어떤 것이 꺼리고 자, 중정에 화초를 심고 큰 나무 심지 않아요. 정전에 울타리 옆에 우물 옆에 복숭아 나무는 절대로 안 되고요. 집 주위에 소나무 대나무는 좋은데 단풍나무 사시나무 가죽나무는 별로 안 좋다고 해요. 자, 요런 거 어떤 것이 적정하고 어떤 것이 꺼리는 나무냐 문제 내기 참 좋은 그런 거죠. 자, 별서 별장이라고 해서 좀 경치가 좋은 곳을 만든 그런 정자죠. 별서 정원이요. 그 다음에 루정원님 경관이 수려한 곳에 정자를 세우고 자연과 벗하는 그런 곳이다. 자, 주택정원에 김윤재의 환벽당 정원 있고요. 사랑채 중심에 요거는 후원 중심이고요. 요거는 그 사랑채 중심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랑채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채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뭐 정치나 뭐 이런 그 회의 모임을 하면서 이 건물 자체가 그 정자 같은 그런 뭐 이런 거와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 이제 마루에 나가 보면
이렇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이렇게 쫙 보이면서 노비들이 그 자기 땅에서 일하고 농사 짓고 있는 모습까지 쫙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기 부를 약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랑체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정원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의주의 운조루 요거는 오미동가도라는 그 조감도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사랑채들, 내원, 외원 이렇게 있고요. 정령방에 임재지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정지원 있고요. 병자호란 후에 응거하면서 많이 만든 것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다산 초당 유명하죠. 중도형 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서라고 해서 이 조선 민간 정원 중에 제일 으뜸으로 치는 것이 양산보 소사원입니다. 굉장히 공간 구성도 멋지고요. 사상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도 많이 있고 공간 구성이나 또 자연 생태를 중요시해서 그 담도 계류를 막지 않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만든 그런 담도 아주 유명하죠. 소세원도라고 해서 자연 잘 묘사되어 있어요. 공간 구성도 제가 적어놨어요. 진입로에서 들어가면요. 여기 광풍각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오공문이라고 해서 요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그려볼게요. 문이, 요렇게. 담장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밑으로 계류가 지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계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 담이 지나가요. 근데 요런 기법들이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세워놓고, 돌로 이렇게 받쳐놓고, 계류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계류를. 그래서 요게 굉장히 생태적이다. 이거를 생태적이다. 그리고 요런 기법들이 굉장히 특이하다. 요거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문도 굉장히 많고요. 요 5공본 있는 부분 그래서 요렇게 또 돼 있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통과하도록 돼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소세원에서는 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고산 윤선도 부용강 정원 볼게요. 부용강 정원은 여기 낙서제, 세안정력, 동천석실 이렇게 구분되는데 세안정력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서 여기 더 디테일하게 그려놨어요. 인공연못이 있고 계담이 있고요. 여기가 세안지, 그 다음에 여기를 축대를 쌓았고요. 판석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곡선 형태죠. 장방영지, 낙서제, 나은게 있고요. 그래서 세연정력 부분은 자연계담하고 인공방지가 같이 존재해요. 여기 인공적이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계담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요게 시험도 많이 나오죠. 자, 별업 별장 정원까지 있고요. 루정원님이라고 해서 신선사상 중심으로 인공 경관에다가 정자 누각을 세운 이 광안루가 대표적인 것이죠. 광안루 하시면 춘향전 생각나시죠? 자, 섬이 3개 있고요. 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작교라고 이런 다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후에 활례장 지원이라고 해서 강릉 송교장 앞에 있는 활례장인데 이 유래가요. 중국의 주희의 활수레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던데요. 자, 뭐요?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원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라고 해서 주위에 활수레 활수거라고 하는 문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요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누와 정을 좀 비교를 하자면 누는 그 고을의 수령, 요거는 정은 좀 다양해.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요. 누는 2층 건물이고 정은 높은 곳에 세워서 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누는 대부분 방이 있어요. 자, 누정의 입지, 계류나 강 옆에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너무 좋은 데 있죠. 자, 누정 경관기법. 요거는 시험에 최근 2000년도, 2010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예요. 비어있다. 원경, 취경, 다경 요런 거요. 읍경, 환경까지. 요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2010년 이후로 너무 많이 나온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조선시대 읍성 정주지, 경관구성, 시각구조적 측면, 경관인식적 측면, 경관행태적 측면. 조선시대 서원 조경이 또 유명한데요. 이건 문화유산으로 최근에 또 많이 등재도 되고 있어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강압공간, 제한공간, 사당으로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하면서 강의도 하면서 그런 공간이죠. 자, 대표적인 것으로 소수서원 있고 옥산서원, 도산서원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소수서원은 누구를 좀 기리기 위한 것이냐 그런 것들도 짝을 지어서 보셔야 돼요. 소수서원은 안향, 옥산서원 이현저, 도산서원 퇴계 이황, 무성서원 최치원, 두남서원 김장생 그렇게 이름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 조선시대 사찰 조경. 공간 구성이 제일 처음에 탑 중심이었다가 탑 금당 병립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금당 중심으로 바뀌어요. 공간 구성 기법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경관 구성 요소, 지형 경관 요소, 수, 건축물, 석조, 진입.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요게요. 누하 진입형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찰에 딱 들어갈 때 누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제가 그려볼게요. 루라고 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도록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쭉 전망할 수 있도록 누마루를 만들어 놔요. 여기서 이렇게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건물이다 말이죠. 건물. 네, 들어가면서 사찰이 들어가면서 이 건물을 통과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본당이 있고 부처님 계신 데 있고 이렇게 마당이 여기 조성돼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누라는 건물을 통과해서 진입하는 형태를 누하 진입형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으로 여기 용문사 해운루부터 부석사 안양루까지 송광사 종고루 요게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더라고요. 누하 진입형인 것은 해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찰로 통도사, 해인사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별표 5개인데 이거 제가 뭐 중요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강의안에 양화소로 너무 20년, 30년 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문제죠. 지금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짝이 맞는 것은 일단 누가 지은 책이냐, 책 이름하고 지은 사람하고를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는 1등품이 뭐냐, 6등품까지 다음 수종이 몇 등품인지 요거는 조경 식물 식재학 과목 시험에도 광희안의 화암수록에 있는 수종의 등품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홍반선의 산림경제 1권은 복거고 2권은 양화다. 주택의 개울 오른쪽에는 길, 집 앞에 연못, 집 뒤에 언덕이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복거라고 해서 요거 하나하나가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복거라고 해서 주택의 선장과 건축, 섭생, 건강에 관한 것이고 해서 요 주요 내용, 복거 내용. 그 다음에 유가환 이재위 부자의 물보, 유희의 물보, 물명고라고도 하고요. 소유거의 임원경제지. 요 짝을 다 외우셔야 돼요. 조경 관련 부서라고 해서 상림원 장원서 의견은 조선시대 당당 부사죠. 조선시대에 조경하는 사람을 동산바치라 했다. 이제 표를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변천하면서 이 이름들이 변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나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서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지리서 동국여지 승남, 이중왕 특리지 그림을 지도까지 그리죠. 요거는 최근 문제 아주 좀 어려운 문제로 많이 등장해서 참고로 제가 많이 적어놨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공공조경에서 서양조경에서 왜 광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도 조선시대 후자라고 해서 길을 가르쳐 준 거죠. 몇 리마다 이렇게 세워놔서 여기가 10리, 30리. 그 다음에 환경개선, 경승지 개발. 일부러 막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최근세 조경
독립문,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등 요거는 브라운이 설계한 프랑스식 침상형 정원이에요. 요거 최초의 그 외국 프랑스식 정원이 뭐냐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파고다 공원은 영국의 브라운이 또 설계한 것이죠. 해시계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참고적으로 조경 계획 과목에서 요것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원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1967년 최초의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었다는 거. 요거 계획에도 나오지만 지금 현재 2015년 기준으로 그 국립공원이 21개 지정돼 있어요. 2015년 기준이에요. 21개 지정돼 있는데 그 21개도 다 조경 계획할 때도 나오지만 그때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몇 개다, 몇 개 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자연경관지라고 해서 미국에서 옐로스톤, 요세미테 자연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부터 29개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고, 일본은 굉장히 많죠. 그 12개 국립공원에서 국립자연공원법 해서 굉장히 많이 지정돼 있고, 우리나라에 그 67년 3월에 공원법 만들어졌고 67년 12월에 지리산 국립공원을 최초로 해서 현재 21개인데 21개 중에 21개 있고 도립은 29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은 31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요 지정 순서 요거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지리산, 경주, 계룡산 쭉쭉해서 여기 무등산까지 가장 최근에 무등산까지 지정이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조금 특이한 것들이 경주, 또 한려해상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대부분 산이야. 그죠? 산이죠. 에휴. 다른 것들은 산인데 요거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예요. 요거는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져 있어서 국립공원을 관리한다.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재 도시는 도시대로, 해안은 해안대로, 그 다음에 산은 산대로 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지금 한계점,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보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조경사는 조경사 중에서도 문제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도 익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 도면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